이제 곧 세상을 떠날 연령에 네.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이제 오픈 테스트로 한 거라 뭘 네. 이렇게 체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고 써라. 싶은 걸 써라. 네. 근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네. 뭐 5개를 써도 좋고 뭐 1개를 써도 좋고. 근데 그게 뭐 100가지도 넘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상위 네. 3개. 아, 그 3개가 있어요? 3개를 내가 뽑아가지고 네. 강의에 써먹는다 그 얘기. 아. 그 많은 것 중에 그 논문이 나왔는데 많은 네. 것 중에 상위 3개가 있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썼는데도 썼는데도 그걸 이제 통계를 내니까 뭐 어떻게 써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쓰라고 한 문제는 네.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뭐 새로 찍으라고 태어난다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빈칸으로 놔둔 데다 썼다는 그렇지. 거죠. 백지 하나 주고 쓰라는 예, 거예요. 예. 뭐예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아, 지금까지 남의 맘대로 살았나 보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남의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남의 기대도. 남의 기대도 기대지만은 네.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살잖아요. 유튜브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허락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사는 거지. 허락이 안 된다면 이거 살 수, 암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직장 일이라든지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경쟁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속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좋아하면 되는 일. 서툴러도 좋아하면 될 일이에요. 화가처럼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내가 선을 몇 개 그어놓고 재미있으면 그게 화가예요. 그분들이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이 즐겁게 살고 싶다.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싶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모든 어떤 걸 어겨가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이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서툴더라도 네네. 내 재미 요걸로 살고 싶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풀고 네? 풀고 싶다. 풀고 싶다. 뭘 푼다? 맺힌 걸 풀고 싶다. 뭐가 맺혀 있다는 건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맺히는 거지. 아,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네. 감정적으로 맺히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누군가의 관계. 나도 맺힌 게 많아요. 많은데 정신과를 하다가 보니까 네. 아 이거 맺힌 거에 매달리다가는 약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네. 환자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 환자가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환자가 약 먹으면 나도 약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걸 풀어버리는 거지. 네. 그런데 맺히는 거는 참 많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아 다르고 의가 달라요. 응? 그쵸.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네. 그 한 시간에 2가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나보고 그래. 인구와 미래인데 성과 그 결혼에 대한 챕터를 내가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은 왜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런다고. 질문이. 네. 그럼 내가 강요한 적이 없다. 그때 또 한 애는 일러가지고 왜 선생님은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합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듣고도 듣는 사람 마음이라 그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네. 자기한테 마음에 걸리는 말로 들으면 네. 그 사람한테는 맺히는 거예요. 아, 그 난 뭐 다 풀었지만은 맺힌 것 중에 한 게 우스운 이 얘기를 하나 하면 네. 내가 이제 레지던트 수업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월급이 없었어요. 네. 수련이라. 네, 네. 요새는 수련이들 다 월급 주고 그러지만 그때는 월급이 없어. 네. 엄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서성을 이제 추석이나 뭐 정을 좋아하는 데면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빈손으로 가기 안 돼서 선물이라도 뭘 들고 가야 되겠는데 네. 들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죠. 돈을 안 받았으니까. 돈도 안 받고 뭐지. 네. 결혼 가태가 애도 있고 뭐 그거 미기 살리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그때는 천호동 근방에 그 네. 저기 과수원이 많아서 내가 과수원에 찾아가 가지고 네. 사과를 몇 개 따가지고 네. 그럼 값이 그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과 상자 요새는 뭐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 네. 그 안에 이제 몇 개 넣어가지고 네. 그걸 선물로 이제 들고 갔다고. 인사하고 나오고 이제 또 한 달쯤 뒤에 또 인사 갈 일이 있어가 가니까 네. 그게 그대로 있어. 사과가. 그래서 사모님 나보고 요새도 촌스럽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고 이러더라고. 아, 이거 받은 걸 모르고. 나한테 받은 줄을 모르고. 이게 나한테 엄청 가슴에 맺혔어. 예. 그 이후부터 내가 그 집에 갈 때는 선물을 들고 가질라네.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 다 내가 풀고 그랬지만 네네네. 사람에게 그 맺힌다는 게 꼭 무슨 뭐 정당해야 맺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맺히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네요. 그거는 불가능해. 그거는 불가능해요. 다시 물으면 설명을 해주면 풀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자기가 듣고 자기 감정대로 단정해서 떠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맺힌 거면 네. 될 수 있는 안 맺히도록 하고 살고 싶고 맺혔다면 풀고 살고 싶다. 2번은 남에 대한 얘기고 1번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3번은 뭘까요? 3번은 나누고 살고 싶다. 빈손으로 왔다가 네. 빈손으로 가는데 네. 뭐가 아깝다고 쥐고 앉아가지고 서로 좀 나누고 살고 싶다. 네. 내가 위에 3개를 뽑아보니 이게 3개 너무 좋은 얘기. 그러니까요.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깨달은 거지 이제. 이 말을 남겨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이 말을 자기 걸로 새겨 들으면은 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3가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두고. 실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지. 평소에 우리가 관심 두는 것. 항상 생각하고 있기에는 불안하니까 네. 무의식 속에다가 담고 거기서부터 초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네. 나한테 비하면 뭐. 한참 어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봐서도 죽을 날이 좀 머니까 네.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나누고 살고 싶다가 3등인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인간이 원래 되게 이기적이고 그렇다. 이기적이죠. 예. 네. 어떤 분은 환자분인데 나한테 와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진 것도 없고 네. 내가 신세를 준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돈이라 경제적인 거예요. 네. 돈을 구워준 적도 없고 내가 구워서 뭐 덕본 것도 없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까지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다고. 네. 그 버스 신세 진 거잖아,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또 대답을 했어요. 버스비 냈어요. 정당하게 냈다고. 자, 버스비를 당신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버스가 없으면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냐. 운전해 주는 사람이었으면 버스가 있으면 또 못해요. 그렇죠. 이래 따져보면 이게 다 신세 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제일 신세 많이 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제일 관심 주시고. 넌센스 퀴즈 비슷해 그래. 그래요?
숨 쉬고 있으니까 공기를 공짜로 지금 아, 그죠. 이거 엄청 신설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거 숨 쉬면서 고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오염이나 시키고 뭐 그죠. 황사 날라오지 뭐 또 뭐 미세먼지 오지. 예. 이게 서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죽는 것만 지 맘대로 못하는 거지. 네. 그 사이는 내가 창의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의적으로 살 때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네. 나누자는 건 꼭 돈만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제 시력이 불편해서 이까지 올라오는데 사장님이 내 이제 팔을 네. 잡아주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네. 사장님은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예. 그게 다 관계잖아요. 살아가는. 그런 것이 수없이 얽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도 요새는 경제 논리가 많으니까 신세 지고 안 지고는 경제적으로 뭐 빌리고 안 빌리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네. 너무 많은 또 신세를 갚고 이게 뒤섞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선택한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맺히게 하고 싶지 않고 나누고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후배들에게 이런 소리나 남기고 후배들이 통찰을 해서 네.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 말씀이 굉장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간 말이잖아요. 주변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적응하는 게 이제 불안 때문에 네. 어려워요. 불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아이고 내가 코로나가 보다 네. 또 한강 다리를 건너려면 네. 이거 건너다가 무너지는 내가 거니까. 뭐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네. 말하자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네.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게 굉장히 희귀하지만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데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지나친 것. 그럼 다리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수도 있죠. 있기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그게. 네. 그걸 하루 종일 그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한 소리를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책도 자기가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으면 네. 이 책은 좋은 책이 될 것이고 네. 또 자기 마음에 와서 닿지 않으면 네. 또 하찮은 책이 될 것이고 네. 그런 건데 아. 그거는 어떤 독자를 만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아 그럼요. 다 네.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정해지는 거네 가치가. 대체로 우리는 이제 말하는 사람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게. 제가 요새 이제 시력도 그렇고 청력도 그렇고 네. 뭐 자꾸 이제 그 불편해지는 게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애들하고 저녁 먹을 때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 네. 야 이제 너 아빠 병신 다 됐다 내가. 네. 그때 애들이 펄쩍 뛰면서 병신이라는 소리 했다고 말이지. 그 병신 됐으니까 내가 병신 됐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거는 장애자를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답변은 나는 평생 장애자를 위해서 치료해 준 사람인데 내가 장애자를 비하할 이유가 있나.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다른 종족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비하하는데도 예민하고 이렇게 높임말 쓰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요. 네. 서양에서는 뭐 미스터 리 이래 뿌리면 되는 건데 여는 뭐 무슨 씨 무슨 님 뭐
회장님 뭐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네. 높일 대로 높이잖아. 그죠. 할 수 있는 최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 기폭이 너무 커. 아, 그런 그쵸. 감정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런 예민성에서는 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비하할 생각이 없이 그 말을 네. 했는데도 네. 듣는 사람이 비하했다면 그건 비하로 취급을 받잖아. 맞아. 내가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네. 어릴 때만 해도 대구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그 6.25 사변이 나면서 여러 이제 도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이게 섞여가지고 네. 대구 말도 이제 없어졌는데 네. 제일 친한 친구 네. 우리 둘이가 네. 굉장히 친한데 한참 못 만났다가 만났어요. 네. 지금 네. 나한테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뭐 반갑다고. 우린 친구라. 둘이 예. 나이 생각하지 말고. 아, 예. 아유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그렇지. 예.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예. 예. 내가 어릴 때 예. 했던 대구식 인사를 한번 해볼까? 뭐라고 하나요? 야, 이 문디야. 예. 아직 안 뒤지고 살았구나. 아. 염라대 왕도 눈이 어둡지. 이런 놈 안 잡아가고 어떤 놈 잡아갔냐.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예. 느껴져요? 저주죠, 저주. 저주지. 예. 글로 써놓으면 더 저주야. 예. 근데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고는 이 인사를 하질 않아. 네. 아직 안 죽고 살았구나. 네. 반갑다. 음. 이 뜻이에요, 뜻은. 네. 그래도 정서적으로 듣는 사람이 저주하는 거잖아. 저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죠. 듣는 사람의 말이 참 저게 감정이 중요하다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 나도 이제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네.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기 네.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비하되는 말이라든지 또 방송에서는 해서 안 된 말이라든지 그 우리 자녀나 손자들로부터 엄청 주의를 많이 받아요 내가. 이거 나가서 이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저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만큼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 거거든. 네, 네. 원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네. 바뀌어. 보르네이라는 데에서 보르네오의 그 조만한 왕국이 하나 있는. 아, 네네.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고. 네. 내 아내의 제자라. 네. 사회학과. 그가 대사로가 있어요. 브루나이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추울 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네. 거기 가서 지냈는데 거기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 그 청년들이 꿈이 없대요. 그 국왕이 굉장히 그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나 봐. 네. 그 국왕의 희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 두 뭐예요? 가지가. 그 말 듣고 내가 웃었는데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청년에게 꿈을 심어주는가. 그래가지고 외국에 뭐 유학도 보내고 말이지. 유학비, 비행기표, 거기서 살림사 하는 거, 장학금, 일체 다 내줘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거기 가만히 앉아 살아도 뭐 계속 먹고 돈을 사는 먹고 데는 사니까. 뭐 아무 걱정 돈은 흥청망청인데 네. 어떻게 하면 젊은이에게 꿈을 심어주는가 이게 꿈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하고 네. 걔들이 꿈이 없다는 거하고는 꿈이 없는 거는 똑같지만은 네. 질이 다른 거거든. 그 그렇죠. 두 번째 꿈은 네. 더 재미있어요. 뭔가요? 한국 팀하고 축구 시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왜죠? 운동장도 국제기구로 몇 개나 있어요 그게. 근데 아무도 축구 선수를 안 하고. 축구 선수가 없어서. 그거 땀 흘려가면서 막 볼 차고 누가. 축구장은 있는데 축구 선수가 없다. 그게 그것도 뭐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한국 팀하고 한 번만. 응? 네. 그렇게 대우도 뭐 잘해줄 것 아니에요. 네네네. 정월 좋아하는 날 뭐 시민들이 누구나 왕궁에 가서 왕한테 세배하면 세뱃돈을 이만큼씩 준다는데 그런 나라인데 네.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데 네. 우리나라 청년의 꿈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내가 책을 쓴 주제가 이제 서투러도 아니면 뭐 누구든지 뭐 초보자다 뭐 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썼으니까 네. 첫발 내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젊기 때문에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헛디디면 새로 디디면 되잖아요. 네. 그러나 내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헛디디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네. 해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고 내 경험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뒤져보면 그게 또 한 마디가 생기고 또 살다가 보면 두 마디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또 통찰할 나이가 되면은 아 이거는 마디가 아니고 끝없이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러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마디마디가 끝인 줄 알았는데 크게 봤더니 그냥 긴 선이었구나. 그렇죠. 네. 나도 이제 길다면 길고 얼마 안 된다면 안 되는 이 나이를 살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이걸 내가 20대쯤 알았으면 네. 엄청 또 딴 생활을 철학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죠. 그지? 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네. 그런 것보다는 실행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네. 나이가 들면은 생각하고 경험을 하고 네. 그렇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빅토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의사, 정신과 의사인데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아우슈비츠 들어가서 보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이 일찍 죽더라. 뭐 이런 거 발견한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이? 도로 일찍 죽더라. 진짜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날 거야. 새해가 되면 전쟁이 끝날 거야. 라고 항상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럼 그때부터 확 무너져가지고 죽는 걸 보고서 네.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건 도리 좋지 않다. 다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언제까진 좋을 거다. 어떨 때는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 허탈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란 말 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책들을 보면 요새 같은 마음에선 언제까진 될 거야라는 예측 3월에는 백신 맞을 수 있냐 6월엔 맞을 수 있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대하다 또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맞아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마음가짐은 오늘 하루하루에 대한 최선이라는 게 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네. 처음에 딱 타면은 좀 긴장이 탁 풀리면서 한번 자잖아요. 그죠. 정말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3시간밖에 안 지날 때 있죠. 예. 아직 9시간 더 가야 된다는데 나는 잠은 다 깼어. 그리고 텔레비도 재미없고 볼 것도 없고 너무 좁아. 네. 그럼 그때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요새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느끼는 면들은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일수록 몇 시간 남았어 언제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네. 그냥 좀 잘게 쪼개서 오늘 하루 뭐 재밌었지? 뭐 즐거웠지?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 엑셀 밟는 거 비슷해요.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으면 기름이 막 분사되면서 차가 빵 나가잖아요. 네. 마치 내가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야, 불 좀 넣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살짝 붓는 것 같은. 네. 그럼 불이 확 올라가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해주는 거니까 네.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을 갖는 거는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태워야 할 장작이 다 타버렸을 때 그러면 거기에 새벽에 캠프파이어 다 끝난 상태에 기름을 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게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밖에서 좀 장작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새 기름 넣고 이러면서 타닥타닥 움직여주면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네. 그럴 겨를도 없이 뭔가 새로운 게 공급되지 않은 채 네. 내지는 좀 쉬어가지 못한 채 나란 장작이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멘탈은 좀 젤리 같은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딱딱한 아주 단단한 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의 멘탈은 젤리 같아요. 어. 달랑달랑 말랑말랑한 젤리인데 얘를 아무리 잘 세워놓으려고 해도 네. 이 바닥이 이 옆에 있는 테이블이 흔들리고 있으면 네. 아무 의미 없죠. 그쵸, 다 흔들흔들 하겠죠. 근데 이 테이블을 튼튼하게 하는 건 뭐냐? 먹고 자고 리듬 같아요, 전. 그게 좀 제대로 굴러가서 네. 굴러가면 젤리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려운 생각하면서 야, 우리의 마음은 이렇고 인문은 이렇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알아서 그때 가면 튼튼해지면 그것도 그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순서상 네. 우리는 좀 우리나라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문과 우월주의적인 게 있고 뭔가 의지 네. 뭐 이런 생각들 뭔가 좋은 생각 뭐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컨트롤링하는 네. 그래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네, 네. 거꾸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생체 리듬이 먼저 잘 갖춰지면 멘탈도 같이 잘 돌아오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진짜 안 좋은데 네. 이상하게 저녁에 배가 고파. 그러면서 퍽퍽퍽 퍼먹으면서 내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닌데 배가 고프다. 네. 그럴 때 있거든요. 있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 아, 내가 아직 덜 망가졌구나. 덜 힘든가 보다. 아니면 견딜만 하는가 보다. 아, 밥이 들어가네. 밥이 들어가네. 그러면 괜찮은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 밥도 안 들어가 먹고 토해. 아니면 저는 완전 그럼 그때 잠도 안 와. 네. 그럼 그거는 꽤 내가 안 좋다는 얘기죠. 기분이 안 좋더라도 때 되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먹는 거로 풀고 네. 밤 9시, 10시 되니까 뭐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앉아있다 보니까 잠을 네네. 쓰고 오고 네. 그러면 다음날 되면 리셋이 좀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인 분들은 이건 독감 같은 거라서 겨울마다 앞으로 올 거다. 네. 백신이 지금 6개월 정도 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백신 2번 맞는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매년 독감 백신 맞아야 네. 되듯이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파이자 백신이나 이게 굉장히 빨리 개발된 거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는 이게 재감염을 안 일으킨다는 것까지 있는 거지.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까지 네. 알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약간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여유 있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되는 상수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의 삶에서 세계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잘 알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미래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끼를 챙겨 먹는 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탄탄하게. 예. 딱 이왕이면- 일어나서 밥 딱 먹고 꾸역꾸역 씹어서 삼키고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오늘 하루가 네. 괜찮았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오늘도 역시 새벽 오후 3시에 일어나가지고 뒹굴거리다가 네. 한 속쓰린데 막 참다가 뭐 시켰대 2시간 만에 음식 와가지고 막 그때 너무 배고파 허겁지겁 먹고 배탈 나가지고 네. 막 속쓰리다가 밤에 술 먹고 또 뭐 게임하고 이러다가 네. 밤에 자고 이렇게 뒤풀이 되다 보면 기분이 또 안 좋아.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는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제 그지 같았고 일주일 전 그지가 나빴던 일을 막 길을 세워요. 계속. 그러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역시 내일도 안 좋을 거야 라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네. 복잡하게 아니야 너 옛날엔 괜찮은 일도 있었어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늘 재밌었네, 네. 오늘 요거 맛있었네, 오늘 새롭게 배달시켜서 먹어봤는데 네.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유튜브 보면서 요런 레시피가 있길래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꽤 맛있었어.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친구들 보여줬더니 와 애들이 재밌다고 그랬어. 네. 은근 시간 잘 갔어. 간만에. 내일도 한번 해볼까? 과거를 돌아볼 생각도 없고 네. 그냥 오늘 재밌었으니까 또 내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작은 기대? 그러면서 잠자리 들 수 있다면 그냥 이게 6개월 가건 1년 가건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딱 끊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내 누구 때문이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로또에 당첨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 이번에 이렇게 커다란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의 좋은 일이 생겨야만 이게 이분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강도가 약하면 빈도로 버텨야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일로 그만한 행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네. 자잘한 애들로 잽을 네. 열심히 쳐야죠. 뭐 네. 실수하지 않은 게 제일 잘한 거다. 자기 성적대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내 실력이라는 건 결국 실수하지 않는 정도를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느끼는 게 그 말씀을 들을수록 예.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실에 집중하는 그 현실 감각에 예.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과거는 끊어내고 왜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랑 전화한다. 이런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언제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건 내가 만들 수 있는 미래.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날에 예를 들어서 오늘 교수님 뵈면은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런 거. 그냥 그게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좀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계획,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계획들을 네. 세우고 그것을 해나가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들을 쭉 쓰는데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쓰라는 얘기도 해요. 세탁기를 돌릴 거야. 네. 그럼 뭐 그런 걸 써요 그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뭐 등본을 떼러 뭘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을 바꾸러 간다. 네. 이건 좀 큰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쵸. 무슨 뭐 증권회사 갔다 온다. 뭐 네. 이런 면접을 보러 간 면접 준비를 자소서를 낸다. 네. 되게 큰일인데 그 어떻게 얘랑 같은 반열에 올라가요라고 하는데 저는 하다못해 세탁기를 한번 돌린다. 네. 그다음에 설거지를 한다. 네. 내지는 뭐 이런 것들조차도 환기를 한다.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한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아, 내가 그냥 하루를 낭비했다 이런 예. 거 자책감 이런 게 안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근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얘기를 다 쪼개 보면 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일들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멘탈 재활 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나면 이제 뭔가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네.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 책을 본다든지 뭔가 나에 대해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걸 던지는 거는 다소 좀 기본이 안 된 그러니까 산수하는 사람한테 미적분 풀라고 하는 거일 수 네.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거네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네. 걸 보는 거죠.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뭘 읽고 보고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책 처방일 수도 있고, 그다음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뭘 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책을 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굉장히 레벨이 제일 기본 레벨일 때는 옛날에 뭘 가장 재밌게 봤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 그 책 기억나는데요. 네. 아니면은 저 뭐 미드 중에는 뭐 프렌즈는 아주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럼 그거 다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 무슨 영화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네. 무슨 책을 보면 제 우울에 좋을까요? 아.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물론 그때 보라고 권해드린 책도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첫 시작은 가장 안전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네. 내가 결말도 알고 이야기도 알고 되게 재밌게 봤던 걸 다시 읽는 거. 네. 다시 한번 보는 거. 그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정주행 다 했던 미드를 다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안전하잖아요. 새로운 것보다는. 네, 네. 그리고 망할 리가 없고 내가 재밌게 네. 봤던 거니까. 네. 그리고 만화책 같은 것도 이제 꺼내놓고 제가 막 머리 복잡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다시 한번 집에 천천히 다시 읽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거 내가 다시 집중이 좀 되네. 그다음에 다시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죠? 못 봤던 게 보이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내가 이 정도 집중은 되네. 요 정도 흐름 정도 흘러갈 수 있네. 라는 자신감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시 보면은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 그쵸.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 느낌이. 그때의 기분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새칭 요새 OTT들을 보는 분들이 많은 얘기하는 게 네. 뭘 볼까 고르다가 지쳐서 그만 본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네, 네. 근데 그때 차라리 내가 봤던 거 이거 재밌게 봤는데 찾아보시면 그게 있으면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새로 1등, 10등까지 있고 새 걸 막 보고 내가 쫓아가야 될 거 그럼 뭔가 어떤 경쟁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새 뭐가 유명하다는데 나도 그거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그런
그런 것도 물론 재밌을 수 있고 자기한테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면 어떨 때는 좀 봤던 거 중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게 책이든 영화든 그럼요. 만화든 뭐가 예. 됐건. 예. 책을 읽고 나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우리 바닥 얘기했듯이 네. 제 멘탈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진다는 게 무조건 머리만 똑똑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나란 사람이 좀 더 단단해지고요. 일종 코어 머슬이 강해지는 것 같이 단단해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확 무슨 뭔지 몰라서 막 헷갈리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던 게 좀 안다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란 사람이 튼튼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견뎌내거나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면들을 저는 그동안 느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어떻고 제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고 책이란 걸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지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고 그걸 그냥 개인적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이라서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저는 주로 인문사회서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면 고기만 사고 싶지만 고기만 사면 좀 그러니까 야채도 좀 사고 그다음에 과일도 좀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러니까 한쪽은 좌뇌 우선적인 책이라고 그래서 인문사회서 제가 주로 카트에 많이 넣어놓으면 네. 나중에 결제하기 전에 그거 말고 좀 운회적인 책, 운회가 본다는 건 감성적인 책들, 뭐 소설, 에세이 뭐 이런 책들도 좀 적당히 들어있는지 보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가 즐거움을 위해서 본 책들이 있어요. 뭐 만화책, 신간이 나왔는지 제가 좋아하는 저자의 책이 있는지 네. 찾아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적당히 삼분류가 되게 그러다 보면 인문사회서 중에 좀 두세 권은 빠져야 될 때가 있고 네. 에세이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막 찾다 보면 생각보다 요걸 한번 볼까? 라고 전혀 사실은 10등밖에 있던 책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우연히 의외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책의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한 번에 이제 왕창 네. 사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싸놓고 단번에 한 번에 한 권을 다 보기보다는 여러 권을 좀 이렇게 동시에 읽고 재미없으면 좀 빠지고 모든 책을 다 완독하지 않으면은 그 책을 산 게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진 않는. 네, 네, 네. 그거 말고도 딴 책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한 3장씩 읽은 책 많아요. 그 태백산맥을 집에서는 갖고 있지만 끝까지 본 사람은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듯이. 그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그래서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는 방법은 앞에 보고 마지막에 보면 되죠. 아, 전 소설 같은 경우도 네. 앞에 좀 보고 진짜 스포일러인데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고 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끝내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중간에 너무 그러니까 소설 중에 일부는 처음에 되게 힘든데 속도가 참 안 나는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보고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뭐 동영상이나 영화 보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듯이 네. 우리 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뭔가 부담을 갖는 것, 책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재미없는 책은 채널 돌리듯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책을 접하는 좀 쉬운 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동안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살다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예,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뭐 굉장히 요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잘 좀 제가 오늘 드린 얘기랑 이제 생각해보시고 그냥 이거 모든 걸 다 한 번에 하실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책을 한 권 다 보면 그 책에서 기억이 남는 건 하나, 두 개예요. 네. 한두 개 정도 다 건질 게 있으면 그 책이 갖고 있는 15,000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한 20-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랑 신사임당이랑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근데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요 얘기 재밌었다 하면서 그거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쌓이면은 결국 나란 사람이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장은 벽돌같이 성장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티슈 한 장씩. 하지만 티슈 한 장도 쌓이면 400장, 500장 쌓이면 꽤 두꺼워지죠. 두툼해지죠. 예, 두툼해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걸 나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차곡차곡 꾸준히.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은 오래 살고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하면서 지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53입니다. 아, 진짜 너무 동안이신데. 아 저요? 아 네. 오늘 그 선크림 바르고 아, 하얗게 보이려고 선크림 저 바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염색도 많이 했고요. 아, 네, 염색 이빨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 저도 이거 새치 염색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저의 주변에 있는 50대들도 대부분이 그 나이를 갖다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과정,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돈 그리고 권력을 갖다가 얻어가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 직장에서 살아오세요. 그렇죠. 예, 예. 네. 권력을 얻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기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더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경쟁자를 갖다가 이겨내고 이런 과정에서 올라갔는데 사실은 50 이렇게 되면요. 뭐 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루는 그런 것보다는 네. 사실은 존경을 받고 싶고요. 사랑도 받고 싶고 막 그런 게 생겨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이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다가 쟁취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앞서느냐 이런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거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저희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잘 안 돼요. 사랑을 받아본 적, 아니 누군가를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존중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야 손끝 하나 발끝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저 같아도 안 움직이기 싫어요.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그 지위가 있고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네. 그걸 갖다가 뭐 좋다고 그냥 지금까지도 나이를 갖다가 먹어서까지 계속하면 그 누가 그걸 갖다가 좋다고 하겠어요. 말의 달인이라고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어떤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먼저 알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예. 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 말의 달인 되는 비결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의 달인이 된다는 거는 어떤 네. 좋은 말, 멋진 말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지 말아야 될 말 갖다가 먼저 확인하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법.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갖다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예, 예. 어.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네. 왜거든, 왜. 왜? 네. 후배가 있는데 결혼은 했어요. 네. 또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남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네. 나이가 42살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너 왜 아기가 없어? 예.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게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결혼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요. 그쵸.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두 사람만이 어떤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건 진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왜 직장을 그만두냐고 저도 그러거든요. 회사 왜 그만뒀어? 네, 왜 그만둬? 이거는요.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가 됐다 그러면 왜 유튜버가 됐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애를 갑자기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를 안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내가 유튜버가 안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카페 사장을 안 될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듣기가 싫어요. 저도 그런 말은. 근데 이거 완전 콤보가 되네요. 이게 뭐냐?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그럼 그거 뭐 자기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이 사람 사정도 다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해결해. 그 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네.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가지고 선결제 한 100만 원 해줄게. 이게 진짜 선배 얘기고 진짜 50이죠.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 그만뒀으면 직장 소개시켜 주던지 애가 안 나오면은 야 애 잘 나라고 무슨 보약을 해주던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왜 그러면은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이상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아이가 없다 그러면 근데 요즘에 뭐 아이가 없는데 뭐 우리는 아이 없이 잘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야 요즘은 진짜 그런 게
트렌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나 회사 그만뒀어 그러면은 야 거의 회사가 역 같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역 같은 회사구나. 너가 나온 거 보니까 너 같은 애가 나온 거 보니까 역 같은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본인 당사자만큼 네.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네.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요. 고민하고 해가지고 카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후배들이 힘든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네.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야 뭐 축하해주고 이래야지 쓸데없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폭력 중에 이런 폭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뭔가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뭐 50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요. 네.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러는데 네.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는데요. 주로 야 너 아빠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제도 저희 이제 첫째가 중3인데 그런 얘기 좀 싸웠거든요. 야 나니까 내가 너 지금 빨리 자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 키 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저 일방적인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얘기 안 하고 나니까 아빠니까 선배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임원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진짜 폭력 아닐까.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모든 자기 다른 사람도 겪은 경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이 참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생각합니다. 나니까가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막 뭐라 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표정 좀 안 좋으니까 야 나니까 그런 말 해줘. 이거 나니까 뭐 객관적인 거야. 나니까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요. 저는요.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 거 진짜 뭐 그런 것도 좀 불만이 있고 그 50이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50인 분들 중에 이런 학습이 있으신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SNS 이렇게 밴드라든지 뭐 하다 보면 요즘에는 취미 같은 저도 이제 무슨 뭐 어떤 취미 동호회 그런데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행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밴드 이런데 아니면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있죠. 네,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님 말인데, 야 우리 청년들은 힘든 일에도 뭐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정진하고 나아갑시다. 도산 안창호 해가지고 그 카톡 이런 거 밴드에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 주기적으로 올리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산업적 근면성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올리세요. 매일매일 좋은 글들을 올리세요. 무슨 누구의 시 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땐 힘들었지 뭐 이런 걸 올리시는데. 그거 제발 올리지 마세요. 그거 올리는 게 그 아재 인증이 그거래요. 요즘에는 SNS에 좋은 글 올리는 것들. 단톡방에 올리는 거. 그리고 단톡방에 올릴 때도요. 가능하면 저 올리고 싶으면 낮에 올리세요. 낮에. 이 나이가 들면 저도 그런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요. 그래서 새벽에 남들 자고 있는데 삑삑거리면서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 7시에. 아침 6시 반이나 7시에 세수 다 하고 자기는 이게 남들 다 잡니다. 젊은 사람들 자는데 거기다 대고 단톡방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걸 올리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 말씀 좋은 건 알지만. 알지만. 굳이 뭐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묻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후배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요즘에 옛날에 어떤 말 하셨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해 주면 그건 괜찮지만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좋은 얘기라고 조언해 주는 거 그걸 이제 투머치 TMI라고 그러죠. 투머치 토커의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단톡방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단톡방이 있거든요. 대학교 단톡방 저는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아주 그걸 맨날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서로 올립니다. 좋은 글을 올리는데 하나도 안 보는데 왜 그런지 우리 단톡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무슨 어떤 괜찮은 직업을 얻으면 그 다음에 존경은 따라왔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하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런 말 그게 있잖아요. 왜 뭐 임원하면 거기 의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옛날 시대고요. 옛날 시대고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 자체에 충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회사도 회사가 살기가 바쁜데
이 사람 삶을 신경 써주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약 관계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에는 그런 네. 것들이 투철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 예. 실질적으로 조직이 한 사람을 갖다 끝까지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조직에 목매어 가지고 1년 365일을 갖다가 매어 있어야 되느냐. 제가 사실은 한참 뭐 과장 뭐 이런 대리 과장 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 집에 가서도 회사 생각 안 해? 그 개념이 없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그 퇴근하고 가는데 윗사람이 부르더라고요, 저를.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인사를 네. 좀 크게 하라고. 인사를 크게 하라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지 조직이 좀 활력도 있고. 그게 뭡니까 지금 뭐 조직. 나 진짜 조직의 활력. 조직의 활력이 목소리를 높여서 되는 거라면 네. 그건 정말 착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직의 활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친구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정말 과감할 때 레디칼한 어떤 정직성 네? 이런 걸 가지고 윗사람한테 오히려 당신 왜 그러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게 소통이고 정말 제대로 되는 건데 옛날에는 인사 못한다. 왜 밤에 안 남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조직도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맨날 남아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이쁘게 놀아주고 술 마셔주고 밤에 뭐 새벽 1시 2시까지 있고 밤새 그 새벽 2시 3시에 역삼동 거기 뒷골목 그 우동에서 같이 우동 먹고 이래야지 직장 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 52시간제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네.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세 가지만 바꾸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세 가지 쓰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옛날 세븐업이라고 그 옛날 맛있는 거 있었는데 음료수 네, 있었죠. 그거 말고 이제 쓰리업이라고 해서 네. 제가 세 뭔가요? 개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50이 될수록 드레스업을 좀 하면 좋습니다. 드레스업. 옷을 잘 입으면 좋습니다. 이 드레스업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몸에 대한 관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주변에 머리 하얀 친구들 있으면 네. 야 나도 50인데 너 염색 좀 해. 내가 그러면 염색 좀 하라고. 누군 뭐 염색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그 깨끗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네. 머리 하얘가지고 또 회사 다니고 있으면 그거 좀 아닌 거 아닌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요. 네. 잘 모르시지만 냄새가 납니다. 아재 냄새. 아재 냄새 나요. 네. 그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정말 자기는 모르는데 네. 아는 이 금융권에 있는 그 대리 하나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네. 자기는 코로나가 너무 좋대요.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원래 있었던 옆에 있는 네. 그 부장님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났대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낄 수가 없잖아요. 너 왜 마스크 꼈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코로나 가면서 마스크 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입냄새가 엄청 심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 그 사실은 냄새 같은 거는 사실은 이빨 열심히 닦고 사실 좀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저도 사실은요 다닐 때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올리브영에서 향수 조금만 뭐 얼마 안 해요.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는 거 해가지고 몸에다 뿌리면 돼요. 근데 몸에 지나다닐 때마다 막 똥냄새 지금 그런데 난다니까 진짜 그러다 아재 냄새. 이거 이런 것들 좀 네, 옷 드레스업을 해야 자기가 된다. 드레스한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업. 페이업. 돈을 갖다 좀 더 내는 게 그게 기본 예의예요. 50이 되면요. 뭐가 되더라도 네. 야 뭐 우리 순댓국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면 야 내가 순댓국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순대 우리 그냥 뭐 곱창 뭐 추가하는 건 내가 낼게 아니면 사이다 뭐 맥주 한은 내가 낼게 이래야 되는데 꼭 n분의 1 해가지고 원 단위까지 이렇게 n분의 1 계산해가지고 그럼 안 갑니다. 아니 젊은 친구들이 미쳤어요. 나이 든 사람이 왜 밥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네? 싫단 말이야. 요즘에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요. 네. 근데 같이 밥 먹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밥 먹은 거 n분의 1까지 하면 그 누가 그걸 갖다가 미쳤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업인데요. 네. 셧업입니다. 셧업. 가능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입 다물면 다물수록 좋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분량 확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말을 주도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경우 저도 이제 듣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프랑스 작가 시몬 르보바르의 얘기 중에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정도 제가 말하는 것 좀 이게 저도 자주 하겠다는데 시몬 르보바르가 자신의 정력에 자신이 없는 남자만큼 상대방에게 오만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걸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논리학을 배운 거에 의하면 A면 B이다가 사실은 이제 not B면은 not A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명제, 대우 대우 명제. 명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이 많고요. 불량 확보에 대한 그 공격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민해야 돼요. 먼저 이거는 말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자신의 정력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아, 저도 잘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잘 들어주는 편인데 집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내 말 들어주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무슨 뭐 아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싫어하는 거, 아이의 친구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중3, 중2가 돼가지고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가가지고 혼자 프로야구나 보고 앉았고, 그는 아빠한테 애들이 와가지고 나이 5살, 6살 요때 있잖아요. 7살 요때는요. 애들이 아빠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아빠고 와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퇴근하면 피곤하잖아요. 8시 저 또 야구 또 팬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뭐야 핸드폰 보면서 프로야구 보면서 야 좀 이따 누구 뭐야 나 아빠 이거 지금 7회 말이니까 다 끝나고 와. 미친놈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게 아빠가 아니야. 이거는요. 예.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한 3, 4년 되는 시기를 갖다 놓치고 나서. 근데 옛날에 아빠들 그랬잖아요. 사실 옛날 아빠들은 참 이렇게 아빠 말 걸기 좀 어려워. 그런 어려운. 예.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기회 얼마 안 되는 그 유년기에서 그 청소년기 넘어가는 그 시점 사춘기 바로 직전 시점을 얘기 안 한 게 네, 미안하다고.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가 있잖아요. 회사의 복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냐? 저는 뭐 도서 구입비 지원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했는데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지다라고 했어요. 네. 이 말 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회사 복지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러면 그 좋은 리더란 뭐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 잘 가꿔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계시긴 해요. 옛날에 사실은 제가 한참 뭐 30대 이럴 때는 나이 막 많으신 분들 하면은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쩌거나 뭐 옛날 말로 꼰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리더들 중에서도 굉장히 말 같은 거 잘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네요. 엊그저께 제가 제가 업무적으로 뭐 실수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윗분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요. 위에 윗분한테 직접 보고를 하러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죄송한 게 아니라 새롭게 또 배워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근데 저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작년에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업무적으로 하기보다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윗분들이 참 좋은 제가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보통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왜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매력이 없었겠죠. 근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왜 힘드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요. 제가 그냥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새끼가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진짜 회사 진짜 그냥 진짜 그만두고 이 생각 정도 들 정도였는데 어떤 새끼가 그랬냐고 내가 진짜 확 그냥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제가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예전 얘기인데 또 괜찮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 제가 들은 뒷담화 중에 최고의 뒷담화는 뭐였냐면 제가 한참 과장 때였는데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죠? 어떤 다른 팀장인데 그 팀장이 우리 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김 차장 그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다고. 좋은 뒷담화. 좋은 뒷담화. 네. 그렇게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앞에서 당신 능력 있어 보다도 그 친구 한 달이 건너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들 참 잘하시고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은 참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말들을 좀 하면 어떨까? 저 사실은 그런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저도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겠네. 리더시잖아요. 뭐 리더는 아닌데 리더는 아니지만 네. 이건 뭐 리더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자신의 어떤 속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너 뭐 쇼하는 거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쇼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야죠. 예, 이미지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내가 뭐 조직에 가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힘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집에 가지고 아내한테 갑자기 나 당신 진짜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작은 데 있잖아요. 작은 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편의점 가서 알바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나올 때 보통 알바들 인사하잖아요. 뭐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회사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으면 저 이제 여성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환경 미화하시는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느꼈는데 들어오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왜 죄송하지? 아니면 왜 갑자기 들어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 연습들. 식당에서도 서빙하고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가서 계산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얘기하는 연습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 통해서 작은 것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훈련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훈련을 하면서 작은 데서 훈련하면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이거 보면 또 아내가 또 한마디 할 텐데 아내한테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간지럽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50이 되어서 해야 될 능력이 아닌가. 동물들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저는 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 말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의 기회를 작은 데서부터 좀 찾아나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어떤 사람을 모를 때 모를 때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드레스업이랑 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능력만 있고 지위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 어떤 교수면은 뭐 품격 있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말 주는 사람이요 어른들 뭐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좋은 말 주는 사람은 유튜브 켜가지고 그냥 보면은 더 멋있고 더 잘 나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다른 사람들 얘기 좋은 얘기 듣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엄한 얘기 와가지고 너 이런 책 읽고 있으면 돼. 이게 현실하고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죠. 우리 50은 최소한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 좋은 놈이 안 되려면요. 그냥 이상한 놈 나쁜 놈은 되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말하고 뭐 행동하고 하면서 누군가 함부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감동이라는 거는 감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감동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면서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50이 넘은 입장에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디자인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말 디자인하고 행동도 디자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너무 좀 잘못하고 있는 분이 많아서 뭐 사실은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왜 디자인하냐. 기능만 하면 되지. 맞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아닙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